네. 중노위가 성범죄를 면탈시켜주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기업에서 발생한 성범죄인데, 이 A기업은 2017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성폭력 사태가 있어서 우리가 알만한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언론을 장식했었고, 해당되는 기업을 국정감사에 부르자라고까지 합의되었습니다만, 해당되는 기업이 다시는 회사 내에서 동일한 범죄, 동일한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감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연말에 2017년 12월 22일 날 발생했던 성범죄 사례입니다. 연말 회식을 마치고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택시를 같이 탄 한 분이 어떤 특정 여성에게 저런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에 깍지를 끼고 입술에 입맞춤을 한 2번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따라 올라가서, 그게 4층인지 5층인지 아마 그랬나 봅니다. 사과를 명목으로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서 차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밤 11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포옹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의 행위가 찜찜하니까, 이게 상황이 우리 회사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행위를 사과하는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일을 당했던 피해자는 이거를 어떻게든 본인이 감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5개월 뒤에 사측에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자마자 이 가해자는 정식 사과문을 피해자한테 자필로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때의 최초의 진술 내용에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뒤에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후에, 그러면 사측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진술했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랬는데 인사위에서 본인은 아마 이게 해고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정직이 되든지 뭐 이런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성범죄 건으로 해서 떠들썩하게 온 신문을 장식하고 언론상에 도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나 여성 노동자가 한 30% 이상 많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업 대표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합니다. 재심 청구를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기억이 갑자기 바뀝니다. 내가 그때 심신미약 상태여서 술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진술을 이렇게 했는데 그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 5개월 동안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아니하고 잘 근무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사는 해고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개월 뒤에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피해를 당했던 그 당사자는 결국 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6월쯤에 그냥 회사를 그만둡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자신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요 가해자는 중노위에다가 진노위에다가 재심 청구를 하죠. 부당해고 당했다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노동위원회에다 냈던 주요 요지들이 저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고, 징계 절차도 초심과 재심 다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해고는 우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회사는 2017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사내 성폭행 사건 이후에 기업 문화를 혁신하겠다라고 하고 노사가 손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의해서 진술한 거예요. 그런데 노동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십시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만한 것은 아니나 동일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가 딱 두 개의 사건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회사의 대표자의 지인 2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 이거는 해고가 정당하다 였고요. 하나는 해당되는 가해자가 여성 노동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회사가 오히려 이거는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하다라고 판정한 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성희롱, 성폭행을 하는 것보다도 문자를 보내는 게 더 해고가 정당한 겁니다. 중노위가 판단하는 거는. 이게 무슨 판단을 이렇게 하십니까? 사안에 대해서 해고를 유지하건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을 하건. 중노위원장님 지금 잠이 오세요? 듣고 있습니다. 중노위원장님 좀 어떻게 자세를 이렇게 좀 바로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피해자가 이 사건 성희롱이 발생한 지 5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거를 신고한 거. 그럼 몇 년씩 지나고 난 뒤에 신고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몇 년이 지나도 도저히 그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하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든 사귀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이 과도해서 부당하다, 부당해고라고. 어떻게 문자를 보낸 게 더 드려. 과도하게 판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중노위가 판단을 하시면 뭐 이 진짜 중노위가 왜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는 3년 전이고 하나는 뭐 엊그제 있었던 일이고가 아니에요. 다 2018년과 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특히나 2018년과 19년이 미투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했던 때가 아닙니까? 중노위 판단은 왜 이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은 뭐 틸론이든 이 사건이든 공정하게 판정이나 신문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두 건 다 아직 소송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걸 이제 차치하고라도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공정한 판정이나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법원에까지 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호위와 중노위를 거치면서 네. 진호위와 중노위가 판단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판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중노위 판단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좀 양해를 드립니다. 예.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 네. 빼세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대할 때 공익위원이든 사용자위원이든 노동자위원이든 여성을 좀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없지요, 여성이.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성희롱이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여성위원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침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설명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화수목금 배정을 하는데 어느 날 뭐 그러십니까? 거의 저희들이 아주 한두 건을 빼놓고는 여성위원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판단할 수 없는 지금 소송 중인 참 사건이라는 거 좋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중위원장님. 드리는 저거 겁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다 나올 때는 중노위원장 이 자리에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소송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